효시민의 각자도생 33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최명희와 손자 강태호가 눈물의 상봉을 하며 시청률이 20.9%를 기록했습니다. 방송 시작 이후 최고 시청률입니다. 정말 기다렸던 순간인데요. 태호가 할머니 최명희 품에 안겨서 엉엉 우네요. 34회 예고에서 명희는 태호에게 당분간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비밀에 붙이라고 하는데요. 장숙향과 염진수를 측면부터 공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면 승부를 하려면 장숙향의 모든 비리장부를 갖고 있는 박진명 이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명희가 서마담에게 박진명 이사를 귀국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지만 장숙향이 파놓은 함정으로 귀국하자마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잠적한 박진명 이사를 돌아오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장숙향도 최명희에게 우리도 박진명 이사를 찾지 못했다며 70대 암 환자가 어디에서 죽었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박 이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박 이사가 귀국할 수 있게 강태호의 진심을 그대로 박진명 이사에게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효심이의 큰오빠인 이호성 차장인 것 같습니다. 태호는 이호성에게 효심 씨는 이제 나한테 가족이라고 했는데요. 이호성이 박진명 이사가 귀국해 장숙향의 비리장부를 검찰에 전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강태호를 도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호가 검찰에 대관령 추락 사고에 재수사를 요청하자 강태민이 연내에 태산을 승계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승계 작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계열사 한두 곳을 팔아서라도 잡음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최수경에게는 원하는 재벌 사모님 만들어줄 테니 승계 작업하는 동안 잡음 나오지 않게 대관령 추락사고 관련 영상의 원본 테이프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태산 계열사인 호텔과 화장품 사업부를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태민이 최수경에게 쇼윈도 부부로 살고 다른 남자 만나라는 말까지 하자 최수경이 거래 성립 안 됐다고 대관령 영상 우리 쪽에 있다고 해서 태민을 더 분노하게 했는데요. 최수경은 무슨 자신감으로 결혼식만 올리면 강태민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최수경이 장숙향에게 쇼윈도 부부라고 알리고 숙향이 태민에게 압박을 하는데요. 태민이 원하시는 대로 결혼해드렸으니 더 이상은 상관하지 말라고 하네요. 태호가 대관령 별장으로 향하는 부모님 차를 큰아버지 강진범 회장이 뒤쫓아갔다는 걸 알고 태민에게 내 부모님을 큰아버지가 죽였냐고 절규합니다. 태민이 특이하게 조용한 빌런이어서 빌런이 아닌 것 같은 헷갈리는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요. 태호에게 오해고 내 아버지는 아니라고 강진범이 한 얘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태호를 먼저 때리네요. 넌 이제 내 동생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지금 분노해야 할 사람은 누가 봐도 강태호인데요. 강태민이 태호에게 집에서도 나가고 회사에서도 나가라고 합니다. 강태민이 장숙향과 다른 방향에서 빌런이 될지 여부는 태민이 지금 소문으로 돌고 있는 최명희 고문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민이 장숙향이 살아있는 할머니 최명희의 장례식까지 거대하게 치렀다는 걸 알게 된 이유가 강태민이 흑화할지 선역으로 회귀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34회 예고에선 부회장으로 승진한 태민에게 태호가 회장 승계는 못하실 거라고 선전포고하는 모습이 선공개되었습니다. 아버지 강진범이 원하는 대로 연내에 회장 승계 작업까지 마치려는 강태민을 강태호가 어떻게 막아낼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태민과 강태희의 출생의 비밀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의천빌라 옥탑방에 숨어 지내며 효심이가 얼마나 따뜻하고 강인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지켜본 최명희가 효심이를 손주 태호의 짝으로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조만간 명희가 이선순에게 효심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자라고
결혼시키자고 하실 것 같은데요. 태호와 효심이의 결혼식 기대가 큽니다. 명희가 효심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또 생기는데요. 방끝순이 목숨처럼 여기는 전대를 잃어버리고 효심이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요. 효심이가 의천빌라 옥탑방으로 달려옵니다. 끝순 할머니의 전대도 효심이가 집으로 오는 길에 골목길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찾아왔습니다. 명희가 사는 옥탑방이 의천빌라의 사랑방처럼 되어서 방끝순과 태호 할머니, 최명희, 박프로와 가온이도 함께 있었는데요. 효심이가 끝순의 전대를 찾아서 방으로 들어오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내일처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전대 주인인 방끝순 여사보다 옥탑방 주인 최명희가 효심이를 더 반가워합니다. 효심에게서 자신의 전 재산인 전대를 넘겨받은 끝순은 전대에 있는 통장을 냉장고에 넣어놓겠다고 나가고 이를 말리고 제대로 보관하게 도와주려고 박프로와 가온이가 따라 나가고 옥탑방에는 효심이와 최명희만 남았는데요. 명희가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명희는 효심이를 따뜻한 눈으로 보며 두 손을 꼭 잡고 연애한다는 그 남자 많이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네요. 효심이가 많이 좋아한다고 대답하자 최명희가 다행이라고 고마운 일이라고 기뻐하십니다. 3년 전 부모님을 잃고 아이처럼 엉엉 울던 손자 태호가 효심이를 보며 행복해하던 모습을 명희가 봤으니까요. 3년 전 둘째 아들 부부가 의문의 차량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후 늘 차량이 추락하는 악몽을 꾸는 최명희인데요. 장난꾸러기 손자였던 태호를 가장 아꼈던 사람이 최명희였습니다. 명희가 TV 라이브에 태산 장학재단 관련 비리를 제보했던 것도 손자 강태호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악귀 같은 폐륜 며느리 장숙향이 명희를 협박할 때 늘 하는 말이 태호쯤은 캘리포니아 어느 해변에서 죽는다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압박이었는데요. 장숙향은 정말 악귀 같은데요. 효시민의 각자도생 33회에서 장숙향이 태희와 서진그룹 아들과의 혼담이 깨지고 두 그룹에서 추진하던 브랜드 제휴건이 물 건너가자 염전무에게 태희 호적에서 파버리라고 지시합니다. 장숙향은 나한테 이제 딸은 없다며 태희 주식 다 정리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태희를 호적에서 파라고 한 장숙향의 지시에 염전무가 보인 반응이 너무 큽니다. 염전무는 태희가 이호도와 결혼을 했다고 함께 태산 본가로 인사하러 왔을 때 보인 반응도 마음에 안 드는 딸의 남자친구나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사윗감을 대하는 아버지의 자세였습니다. 염전무는 이성을 잃고 효도에게 주먹질을 해서 태희가 강태희가 아니라 염태희라는 확신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태희를 호적에서 파고 유산 상속분도 다 정리하라는 장숙향의 지시에 염전무가 보인 반응은 더 솔직합니다. 마치 내 딸 태희 재산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심장한 눈빛이었는데요. 이쯤에서 오래된 연인 관계로 보이는 장숙향과 염진수가 숙향의 안방에서 나눈 대화를 한 번 더 소환할 필요를 느끼는데요. 장숙향은 강태민이 TV 라이브 최수경과의 정략 결혼을 받아들이자 피는 못 속인다며 태민이 순진하게 자신들이 꾸민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며 마음에 없는 사람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결혼을 선택한 아들의 결혼을 대하는 엄마의 눈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서늘한 느낌을 염진수와 주고받아 충격이었는데요. 그 순진한 태민의 엄마는 누구일까요? 태민이의 꿈이 화가였고 태호의 어머니도 그림이 전공이라는 게 밝혀지며 또 다른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강태민이 태어나자마자 장자인 강진범의 아이로 친자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효시민의 각자도생 33회에서 태호가 대관령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는데요. 태호가 움직이면 바로 태민에게 전달이 되네요. 태호가 이 점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또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태산을 바로잡아 불법적인 승계 작업을 막으려면 바빠질 것 같아서 미리 효심이에게 자주 만나지 못해도 기다려줄 수 있냐고 효심이의 마음을 확인한 것 같아요. 태호가 그리운 할머니 명희와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최명희와 각성한 강태호가 태산에서 장숙향과 염진수를 영원히 몰아내고 감옥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효심이와 태호의 빛나는 사랑을 응원하며 효시민의 각자도생을 봅니다. 이번 효시민의 각자도생 33회 리뷰에선 독일의 심리학자 카타리나 침머가 쓴 혼자 사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효시민의 가족들은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각자의 독립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특히 이선순 여사와 효시미가 정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태호가 효시미에게 어머님이 사업하겠다고만 안 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선순 여사가 효시미가 독립하면서 준 돈으로 카페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34회 예고에서 선순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걸 보고 방끝순 여사가 선순의 큰아들 효성에게 네 엄마가 사고 쳤다고 알리는 모습이 선공개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효성이와 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이선순이 사기당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카타리나 침머가 쓴 혼자 사는 기술은 고독과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자가치료 프로그램이 5단계로 나와 있어서 읽으면서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선순이 혼자 있으면 계속해서 전화를 쉬지 않고 하는데요. 25년 전에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며느리 양희주가 선순에게 어머님 못 모신다고 통보까지 해서 선순이 또 큰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기술은 이마고에서 2003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일독하면 불안과 고독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길이 조금은 보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